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리더들이 과연 더 유리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실 저도 한국 나이로 이제 쉬운 중반을 넘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이 이제 많이 퇴직을 한다든지 현업에 있지만은 곧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미 퇴직했던 선배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똑똑한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기 앞날에 대한 준비를 의외로 못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 조직에 있을 땐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직에 있을 때 이들이 길들여진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월급입니다. 월급을 단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버릇하니까 인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잘 쓰느냐, 잘 투자하느냐, 또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퇴직자분들을 보면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상한 공포감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선배들 보면요. 처음에 퇴직하면요, 균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공통적으로 이래요. 나 좀 쉴 거야. 한 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도 쉽니다. 뭐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꼬박꼬박 들어도 월급이 안 들어오고 모아둔 돈,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쓰느냐에만 집중한 거죠. 그러다가 변수가 생겨요. 60 전후에 되면요, 자식들이 또 성장을 하잖아요. 돈 쓸 일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아들 때문에 돈을 투자했다가 뭐 돈을 회수를 못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같은 데 투자했다가 잘못된다든지, 즉 본인이 30년 동안 꼬박꼬박 받았던 월급, 이거 외에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있을 때 주식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돈은 쌓이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두 번째, 또 제가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퇴직한 후에 보면은요, 다양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세분화가 되잖아요. 셀이 많아요. 그러니까 깊은 일을 하지만 좁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있던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급으로 갔을 때 직급은 더 높게 갈 수 있지만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기업에 있을 때 굉장히 뎁스하고 구체적이고 깊은 일을 많이 해봤지만 다양한 일을 안 해봐서 몰라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 큰 기업에 있던 사람이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일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에 갔다가 일찍 다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전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전에 직장은 대기업은 이랬는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직원들은 기분 나쁘죠. 그러려면 거기 있지 왜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새롭게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깊지만 좁지만 깊은 일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이것저것 하니까 나를 이용하는 거야? 나를 너무 많이 써먹는 거 아니야? 이래서 오히려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기업 출신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하 직원들이에요. 큰 기업에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많죠. 많은 것을 시킬 수 있고 많은 것을 부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작 본인이 직접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달리 말하면요, 자꾸 직급이 높아지면요, 실무를 떠나거든요. 사람이 실무를 떠나면 실력도 떠나게 돼 있어요. 판단은 하지만 해보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퇴직하면 일거수일투족 A to G를 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편하죠. 그럼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요. 와, 내가 왕년에는 큰 기업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랑 했는데 내가 지금 혼자서 뭐 하는 거지? 그 자꾸 자괴심이 드는 경우도 있죠. 자신감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해본 거, 도전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평생 갑으로 살았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꽃길만 걸어온 것이 퇴직 이후에도 꽃길이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항상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위에서 결정하고 위의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하다 보면 어때요? 을 입장도 있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조직의 배경과 자신의 배경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 큽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월급이 안 들어올 때 이유를 대비해서 금융에 대한 지식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깊지만 좁진 않은가 해서 넓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조직에 있을 때. 세 번째는 부하들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은 본인이 직접 한다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내가 영원한 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